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한쪽을 더 문제를 풀고 좀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그 눈빛을 보니까 빨리 좀 쉬고 싶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조금 껄쩍지근하지만 한쪽 남겨놓고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문제 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134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표준발음법인데 이 부분 설명드릴 게 없어서 그냥 바로 문제로 넘어갈게요. 135쪽의 개념 확인하기나 개념 기초 분석 요거 하시면 일단 여기까지 문제를 풀도록 할 겁니다. 빨리 해보세요. 밑에 저 학습 점검 이건 안 해도 돼. 뭐 즐거운 일이 있나봐요?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때 오늘 계획을 들어서 조금 무서운데. 뭐 별로 뭐가 최고야. 자, 그럼 맞춰보겠습니다. 11번. 네, 첫 번째는 키읔. 쌍시역, 지읒, 치읒, 피읒. 다음 기역, 리을, 비읍. 동글, 동글, X. 그 다음 1번. 그리고 자음, 니은.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2번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근데 갑자기 네. 안 떠오르는데 리을 시읒을 받침으로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잘 안 쓰긴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느 하나만 집중적으로 파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의 성격을 이제 외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그 뒷부분에 문제가 또 있잖아요. 요거는 숙제예요. 숙제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100쪽입니다. 이것도 답을 보내. 요거는 안 버리셔도 됩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그냥 같이 맞춰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요거 말고 숙제로 나갈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요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의 짜임과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자, 보세요. 아, 저기 서윤이가 저기 서우 갖다 줄 수 있지? 그래, 서우야. 서윤이한테 받아라. 아, 근데 이거 내 느낌이긴 한데 영상을 볼지 모르겠어요. 저도 방금 말하려고 했어요. 영상을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을 끝을 잘랐거든요. 일단 그 답 맞추는 부분을 영상을 잘랐어요. 만약에 정말 영상을 봤다면 나한테 물어보겠죠. 답이 뭐냐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를 보시면 단어의 짜임과 생활 형성에는 여러분 교과서예요. 그래서 이 교과서를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만 빨리빨리 보는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학교에서 잘 배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나왔다는 거, 학습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나왔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눈 오는 지도의 일부라고 되어 있어서 밑줄이 쳐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자, 기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떤 단위로 분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절 단위로 분석했다는 거죠. 안 써도 됩니다. 밑에 다 있습니다. 두 번째 니은은 단어 단위로 분석을 했죠. 그런데 로 같은 경우는 이거 품사 뭐예요? 네, 부사격 조사가 되겠죠? 이 조사 앞에는 줄표를 넣지 않아요. 그렇죠? 조사는 단어이기 때문에 따로 줄표를 쓰지 않습니다. 디귿은 형태소 단위로 분석을 한 건데요. 꽃, 사이, 로, 발, 자국, 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줄표가 쭉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가는 그 자체로 단어가 아니고요. 어미는 당연히 단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형식이면서 의존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조사도 형식이면서 의존이긴 하지만 얘는 다른 거랑 똑 이렇게 분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는 줄표를 쓰지 않고요. 나머지는 다 줄을 치고 있다. 거기에는 써있지 저 밑을 보시면, 맨 밑에를 보시면 이제 답이 다 써있잖아요. 맨 밑에 형태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맨 끝에 나, 서, 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나, 서, 다가 기본형이라면 이거는 단어의 짜임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단어를 뭐라고 하죠? 나와 서가 붙었으니까 뭐라고 하죠? 합성어입니다. 그걸 물어본 거예요. 합성어라는 거.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문장의 짜임으로 보면 어떤 문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등하게. 면이니까 조건이잖아요. 네, 종속이죠. 네, 그냥 그 정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봤고요. 다음 쪽 한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쪽 보시면 또 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했던 거를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의미의 유형에 따라서 자립과 의존, 실질과 형태로 나눴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립 형태소는 무조건 실질 형태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립은 무조건 실질입니다. 그리고 형식은 무조건 의존입니다. 그런데 그게 크로스가 되는 게 하나가 있죠? 어떤 부분은 의존이지만 실질인 게 있어요. 그게 어느 부분이죠? 의존이면서 실질인 거. 어감 부분이 이런 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첫, 나, 서 요 부분이 의존, 실질에 해당하는 어감 되겠습니다. 밑에 확인하기 볼게요. 너와 나의 모습도 변해가고 오늘은 걷더라도 내일은 달려갈래. 요것도 아마 연습했을 거예요. 자립 형태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하고요? 내일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말이기 때문에 하나의 형태소입니다. 내일은 한자어이기 때문에 두 개의 형태소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요거 학교에서 뭐라고 했는지 혹시 뭐라고 했어요? 내일은 형태소가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안 가서 주셨어요. 아, 그래요? 일단은 두 개로 보는 게 조금 더 대세입니다. 특히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올레자에 날일자가 좀 약간 우리 언중 속에 인식이 잘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형태소를 나누는 경우가 조금 더 우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자립 형태도 그냥 두 개, 그냥 오늘 내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실질 형태소는 이게 자립을 빼고 자립을 뺀 실질 형태소는 또 뭐가 있어요? 것, 그 다음 달리, 네. 그 다음 가죠. 것, 달리, 가. 요렇게가 실질 형태소면서 지금 말하면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죠. 어반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인 것을 골라 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뭐가 있어요? 은이 있고요. 그 다음 더라도 세 글자가 하나의 형태소예요. 알겠죠? 뭐 도가 아니라 그냥 더라도 세 글자가 하나의 형태소야. 더라도 자체가 의존이면서 형식인 거야. 그 다음에 은 같은 경우 아까 했으니까 한번 넘어가시고, 자, 달려갈래 할 때 분석을 해볼게요. 달리 플러스 연결함이 플러스 가 플러스 리을 레가 하나의 또 형태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여기 앞에 줄표가 있어야죠. 네. 아, 여기도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달리 가 리을 레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간 어미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그 밑줄을 한번 보시면, 밑줄 쳐져 있는 부분 말고 밑줄을 보시면 너와 나의 모습도 변해가고 해서요. 변해가고라는 게 있어요. 여기 형태소 분석 어떻게 해요? 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근데 줄표는 귀찮아서 그냥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요 부분이 한자거든요. 요 부분은 한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어근으로 갑니다. 그럼 이 한자를, 이 어근 부분을 기본형 하다가 붙잖아요. 하다가 붙으니까 어근에 하다가 붙어서 동사가 됐거든. 우리가 변이라는 것은 당연히 동사일 수는 없어요. 한자 하나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근으로 두고 하다가 붙으면 이 변하다라는 것은 단어에 짜이는 거예요. 하다가 붙었다니까? 하다가 붙어서 동사가 됐다며. 그럼 뭐냐고, 이런 애를 뭐라 그래? 파생어라고 하는 거죠. 얘도 파생어입니다. 우리가 하다가 붙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공부는 명사야. 근데 하다가 붙었어. 그럼 동사야. 사랑은 명사야. 하다가 붙으면 동사야. 그래서 하다가 붙는 것은 얘가 전미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전미사가 모든 것을 품사를 다 바꾸진 않습니다만 바꾸는 경우가 있다? 그럼 얘는 전미사가 돼서 파생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예가 또 뭐가 있냐면 스럽 같은 경우, 롭 같은 경우, 답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스럽다, 롭, 뭐 이렇게 그냥 다를 쓸게요 그냥. 그러면 사랑이라는 명사를 사랑스럽다가 붙으면 형용사가 된단 말이에요. 슬기라는 명사에 롭다가 붙으면 형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정답다 명사를 또 형용사로 바꿔준다. 뭐 정답다, 사람답다, 심지어는 새롭다라는 관형사에 붙기도 해요. 관형사에 붙어서 어떻게 돼요?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형용사를 만들어 주는 애로서 유명하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도 접사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품사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
수에서 네. 그 하다가 아니라 하가 접사라고 했는데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맞아요. 여기가 이제 전미사죠. 왜냐면 요거는 어미이기 때문에. 이제 다만 이제 선생님 얘기 요렇게 이제 쓴 게 귀찮아서 일단 다를 해야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한 거고요. 하만 보는 게 맞긴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미사는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있고요. 접두사는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요. 거의 없어요. 그럼 생각나는 예가 있습니까? 악마르다. 야, 훌륭한데요? 그럼 우리 이 정원기 학생이 왜요? 강마르다에서 그럼 강이 붙었잖아요. 그럼 마르다는 품사가 뭐예요? 마르다는 동사죠. 그럼 강마르다는요? 훌륭합니다. 하나 더 얘 아는 거 있어요? 비슷한 거? 하나 더 있어요. 거의 똑같이 생긴 거. 강마르. 아니. 그거는 이제 좀 세게 말하는 거고. 그럼 똑같이 안 생겼고, 마르다긴 마르다인데, 하나 더 있어. 메마르다. 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접두사가 바꾸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난 김에 그 답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요게 좀 웃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름 같은 게 있어요. 아름. 요런 경우는 아름이 품사가 뭐라고 봐야 돼? 아름은 품사가 뭐냐? 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품사를 말할 수 있나? 사실 아름이란 단어가 있나부터가 약간 좀 웃겨요. 우리가 아름하면 이렇게 뭐 한아름 할 때 그 아름은 알아도 그 뜻은 아닐 거 아니야. 아름은 답다만 붙을 수 있어요. 다운이 답다의 형태 변하니까 그건 아니고. 그래서 요렇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특이한 불규칙적인 어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답다만 올 수 있고 품사를 말하기도 어려워서 좀 불규칙적 어근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아리따운이랑 연관이 있잖아요. 아리따운이요? 아리따운이야? 글쎄요, 내가 확신을 못하겠어서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아름은 품사를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아리따다라는 경우는 글쎄요, 답다가 역사적으로 붙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아리답다는 아니니까 그거는 여기랑은 조금 벗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82쪽까지는 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83쪽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표를 보니까 군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이라고 하는 것은 좀 쓸데없는 의미 없는 덧붙은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군말, 군살.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접두사죠. 그런 의미를 더해주니까 얘는 품사를 바꿔주지 못합니다. 여전히 군말은 군이 붙어도 명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있죠. 근데 곧 겨울이 오니까 군고구마가 있어요. 정말 진짜 이런 말로 써. 쓸데없는 고구마. 그러면 군고구마.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형태도 분사 어떻게 되죠? 구운 고구마. 응? 구운 고구마? 저기 좀 제대로 말해줄래요? 말을 하는가? 저기 막 시동 거는가? 자,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니은 고구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는 이제 로스티드 된 그런 스윗 포테이토가 되겠죠. 니은 고구마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서 구배에다가 이제 관형사형 어휘가 이제 들어간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비읍이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우개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지우다라는 어간 결국 이제 어근이 되겠습니다만 개가 붙어서
간단한 도구를 나타내는 게 돼버렸죠. 지우는 도구가 됐으니까 얘는 품사를 바꿔줬네요. 지배적 접사가 붙었고요.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날개, 나는 도구죠. 베개, 배는 도구죠. 근데 개가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도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줌 싸게 하면 오줌을 잘 싸는 아이, 어떤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 있죠. 마개 같은 경우는 전미사로서 개가 붙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얘 뭐가 붙었죠? 예. 애가 붙었죠? 애. 그래서 얘는 이나 음이 아닌 전미사이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얘는 개가 아니라 애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요. 네. 군것질은 네네. 분석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덫이라는 것은 의존 명사 같은 거에 해당이 되겠죠. 뭐 어떤 thing 뭐 이런 거고, 군이라는 것이 아까 이제 봤을 때 좀 쓸데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 것을 먹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짓을 하는 행동이니까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지우개 이렇게 봤어요. 뭐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 밑으로 갈까요? 직접 구성 성분을 분석을 해보면, 놀이터 같은 경우는, 자, 직접 구성 성분이라고 하면 몇 번만 나누면 돼요? 2번. 그러니까 한 번만 나눠서 두 덩어리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나누면 돼요? 노이. 당연히 놀이터죠. 설마 놀이터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지금 이 부분이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죠? 파세요. 그렇죠. 놀이라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품사를 동사에서 명사로 바꿔주는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직접 구성 성분 중 하나가 파생어인, 그러면 파생어랑 또 다른 어근이랑 결합이 된다면 이때는 파생어에 전미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당연히 얘는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어근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 놀이터라는 단어는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끄럼틀 한번 볼게요. 미끄럼틀은 설마 뭐 미끄 플러스 럼틀일 수는 없잖아.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틀 부분은 나눌 게 없으니까 미끄럼만 나누면 되겠네요.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면 미끄럽다의 럽에다가 이제 미음이 들어간 형태에서 얘가 떨어 나갔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어떤 사람은 미끌미끌하다의 그 미끌에다가 엄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미끄럼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국립국어원에서 확정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방식으로 그냥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끄럼 틀이니까 이것도 미음이라는 게 붙었으니까 얘도 한쪽이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이제 밑에 한번 보도록 하죠. 밑에 확인하기가 나왔는데 이거 학습지에 다 했을 겁니다. 불꽃놀이는 직접 구성 성분이 뭐예요? 불꽃놀이가 되겠죠. 얘는 좀 복잡하네요. 자, 이게 꽃놀이를 하는데 불을 질렀어. 그래서 불꽃놀이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불꽃으로 노는 건 뭐 이런 건데, 그럼 불꽃이란 부분은 뭐예요? 합성어죠. 무슨 합성어예요? 통사적 합성어예요? 놀이는 당연히 파생어예요. 둘이 결합했으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합성어, 한쪽은 파생어인 게 합쳐져서 다시 합성어. 시부모의 시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무조건 접사입니다. 그냥 외우시면 되고 파생어예요. 이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단팥죽도 여러분들이 학습지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아마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단팥이라는 것으로 만든 죽이냐 팥죽인데 달달한 것이냐. 근데 뭐예요? 단팥죽이죠. 그럼 지금 이거는 단이라는 것과 팥죽이라는 게 결합됐는데 팥죽 자체가 또 뭐예요? 합성어죠. 그럼 단은 어떻게 형태로 분석할 수 있습니까? 니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관형사형 형태로 들어간 단팥죽이라는 이 합성어는 어떤 합성어입니까? 통사적이죠. 왜냐면 관형사형이 들어가서 앞에 있는 관형어가 뒤에 걸 꾸밀 수 있다면 팥죽도 통사적이고 단팥죽도 통사적이죠. 달달한 맛이 나는 팥죽이니까 우리나라 문장문제 맞잖아요. 잠꾸러기는 일단 결론적으로 뭐죠? 파생어죠. 그러면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잠인데 그럼 잠은 뭡니까? 자 플러스 미음이죠. 그러니까 직접 구성 요소가 파생어인 파생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도 뭐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냥 혹시나 해서 요거는 뭐예요? 이런 애를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 단일어입니까? 합성어입니까? 파생어입니까? 파생어죠? 요게 들어갔기 때문에 접두사가 들어간 파생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자, 밑줄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내가 밑줄이 있었어요. 요 단위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애들은 이 치솟은 뭐라고 하는 거야? 간이라고 하는 거죠. 어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미를 제외하고 변하지 않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어근은 뭐예요? 솥, 요 부분만 어근이죠? 여기는 접사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간과 어근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접두사가 들어가는 경우 같은 데를 보면 어근과 어간이 똑같은 건 아니구나 이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좀 한번 훑어봤고 결국에는 지금 다음 쪽을 넘어가시면 네모 3번의 단어의 형성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 많지는 않겠어요.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고 합니다. 하늘, 단일어 맞죠? 땅, 구름 이런 것들은 설마 구름이 막 굴러다녀서 구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파생어일 수는 없고 당연히 단일어겠죠. 그러면 어근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는 어미는 생각한다 안 한다? 어미 생각해요 안 해요? 어미는 안 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단어의 형성에서는 어근과 접사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그 굴절 접사라고 들었어요? 굴절 접사. 그럼 그냥 설명 안 할게요. 자, 굴절은 그냥 모르는 거 없어? 괜히 몰라도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미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어간, 접사 이것만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다면 뛰다는 단일어입니까? 복합어입니까? 합성어입니까? 단일어죠. 어근이 하나니까. 단은 어미라니까. 학교에서 굴절접사를 말하지 않았으면 이건 절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어미는 절대로 단어 형성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뛰다든 달리다든 어근만 하나면 단일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밑에 다가서기를 보시면 여학생이 막 땀을 흘리면서 궁금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말 이거는 사전에 있어요. 그럼 얘네는 뭐라는 거예요? 사전에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단어지. 단어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 우리말 같은 이런 단어들을 뭐라고 하냐고. 합성어라고 하는. 그래서 원래는요 우리가 our라는 의미의 우리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country
라고 하는 뭐 이제 라는 그런 뜻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결합해서 사전에 실렸다면 이것은 합성어란 얘기입니다. 우리말도 합성어예요. 근데 우리 집은 합성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려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학생이 나름 개똥 철학이긴 한데 맞는 말이야. 어떻게 보면 맞아. 나라나 말은 우리 건데 집은 엄마 아빠 거니까 그런 거 아닐까. 나름 괜찮은 대답이긴 하지만 국어적으로는 맞지는 않죠. 왜냐면 이 말은 얘가 나중에 취업을 해가지고 집을 샀어요. 그러면 붙이고 죽을 때까지 내 집이 없이 살면 뛰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럴 듯하지만 말이 안 돼. 그래서 둘 다 땀을 흘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밑으로 이제 갈게요. 파생접사 없이 어근과 어근이 직접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를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밑에 밤낮이라고 했습니다. 이 밤낮 같은 경우는 어떤 결합이 돼 있어요? 무엇과 무엇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죠?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합성어요? 동사적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해는 무엇과 무엇의 결합입니까? 관형사, 그냥 관형사라고 할게요. 관형어도 맞고요. 관형어와 명사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제구제 맞아요. 본받다는 어떻습니까? 오늘 봤다. 맞아요. 본을 받다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명사와 동사의 결합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얘는 본을이라는 목적어와 서술어의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와 비슷한 예가 또 있는데요. 그럼 낯설다는 어떻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주어와 서술어의 결합입니다. 이건 어떨까요? 앞서다는요? 앞에서 그리고 앞에서다니까 부사어와 서술어의 결합이에요. 전부 다 우리나라 문장구조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통사적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뛰어가다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하기. 뛰라는 어간에 연결어미 어에 가라는 어간에 여기 쓰기가 불편해. 다라는 종결어미가 붙은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렇게 어간과 어간이 직접 결합하는 것은 문장상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야 그러지 말고 밥 한 술이라도 먹고 가 이거를 야 그러지 말고 밥 한 숟갈 먹가 이러는 거는 없잖아. 먹가란 말이 어딨어. 그래서 반드시 중간에 연결하면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통사적이죠. 근데 뛰놀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예 중간에 연결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간과 어간이 바로 결합해버린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통사적 합성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징어 덮밥. 맛있죠. 여러분들 여기에 그 김밥 매니아가 없어진 거 알아요? 여기 교동짬뽕 골목 있죠?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세븐일레븐이 있는 조그만 사거리가 있어요. 그 세븐일레븐 맞은편 쪽에 원래 김밥 매니아가 있었어요. 근데 그 김밥 매니아가 좀 위생적이지가 못해요. 네, 그래서 그래서 망했나봐. 돈가스 집으로 바뀌었어요. 줄 서서 먹어요. 네, 나는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혹시라도 먹게 되시면 알려주세요. 그 김밥 매니아가 저기 말고 선생님이 아는 그 김포에 선생님도 다니는 학원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김밥 매니아 오징어 덮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진짜 내가 여러분들 뭐 김포에 안 사시니까 가서 먹어봐라는 못하겠는데 다른 지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프라이팬 같이 나와요. 아예. 그래서 그냥 딱 보는 맛부터가 맛있어. 그 다음에 양이 또 적지도 않아요. 근데 가격이 또 7,000원이야. 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원래는 6,000원이었는데 이번에 물가가 올라가지고 7,000원이라서 그 정도면 그래도 해자급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벼 진짜 제육덮밥이랑 오징어덮밥 둘 다 맛있어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그 북변동에 있습니다. 북변동 명승프라자 왼쪽 건물. 네, 거기 있어요. 자, 오징어 덮밥 같은 경우는 일단 직접 구성 요소로 보면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오징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일단 오징어는 하나니까 뭐 건드릴 거 없고요. 덮밥은 덮이라는 어간과 밥이라는 명사 이렇게 어간에 그대로 명사가 붙는 경우는 사실은 잘못됐죠. 원래 이 오징어 덮밥이라는 것은 오징어를 잘 썰어가지고 약간 이제 고춧가루라든가 고추장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약간 잘잘잘잘 그러고 약간 국물이 좀 있어야 돼. 딱 있어가지고 그거를 위에다가 예쁘게 딱 덮으면 딱 비벼 먹는 거 아닙니까? 오징어라는 재료를 덮은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덮은이라는 관형사 영어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래서 어간과 명사가 결합됐기 때문에 직접 구성 요소가 하나는 단일어, 하나는 합성어인 결론적으로 합성어. 물론 이쪽은 비동사적 합성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비동사적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덮밥, 노프루나 요거 말고 또 어떤 예가 있냐면 유명한 게 이제 부슬비가 있죠. 또는 척척박사. 그죠, 왜 이래요?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비동사적 합성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척척박사부터 할게요. 얘는 왜 비동사적 합성어입니까? 아유, 이게 딱 보니까 척척은 부사인데 박사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부사, 명사 꾸밀 수 있어요, 없어요? 희귀한 경우. 거의 없어요. 가능은 하죠. 예를 들면 빌 게이츠는 아주 부자다. 아주라는 부사가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아, 부사가 명사를 꾸미는 게 가능은 하구나. 다만 굉장히 얘가 적죠. 아니면 뭐 바로 그 사람이면 관형사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드물죠. 특히 척척이라는 게 박사를 꾸며준다는 것은 사실은 어색합니다. 네. 그러니까 척척 해내는 박사야 이건 되지만 이 사람은 척척 박사야는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어울리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부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비동사로 보는 거고요. 그럼 얘는 어떻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얘랑 완전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조금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부슬. 그렇죠. 아이, 서연이가 뭐 다르구나. 배운 사람이야, 배운 사람. 내가 저번에 뭐 카톡으로 얘기했지만 미래의 수능 만점자일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요? 아니, 가능할 수도 있잖아. 가능성은 1%라도 있잖아요. 아니, 뭐 내가 뭐 100%라고 그랬습니까? 그쵸. 네,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니까. 자, 원래는 부슬이 맞는 단어예요. 비가 붓을 내린다. 이런 말 있습니까? 없어요. 붓을 내린다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 부사라고 하더라도 얘를 꾸미는 것은 어색해요. 그러니까 비동사기도 하지만 일단은 붓을 또 반으로 잘라서 쓴단 말이야.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른다는 되는데 시냇물이 졸졸도 되는데 시냇물이 졸 흐른다. 안 되잖아요. 졸졸은 되는데 졸은 안 돼. 부슬부슬은 되는데 부슬은 안 돼.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는 경우도 있냐면 비자립적 어근이 결합된 형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비동사. 부슬거린다는 없는 거예요. 부슬거린다요?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들어본 적 있어요? 내가 부슬부슬. 부슬부슬 거린다고요? 나는 들어본 사람 있으니까 나는 못 들어봤는데. 네, 있을 거. 몰라요. 뭐 나는 뭐 일단은 내 경험상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부슬거린다는 모르겠어요. 뭐죠? 부슬.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이가 붙으면 원래 형태를 밝혀야 되거든요. 부슬이 안 돼. 자, 다음
자, 근데 그 계속 읽어보시면 합성어 가운데에는 구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글. 이거는 원래는 구였다가 한 단어로 합쳐진 거거든요. 우리말, 우리 집, 우리 아빠, 우리 누나. 이거는 여전히 구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뭐 사실은 조금 외우는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요런 예는 있어요. 뭐 하나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요거는 합성어, 요거는 구. 구분하는 방법은 합쳐졌을 때 새로운 의미가 나왔느냐. 일단 요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기준으로 좀 구분하기 어려워요. 근데 작은 아버지는 요 밑에 있는 작은 띠고 아버지랑 다르죠. 이거는 내 아빠가 키가 작은 거잖아. 근데 이 작은 아버지는 뭐야? 아버지의 동생이잖아.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냈죠. 그런 합성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또는 이 사이에 어떤 말을 넣을 수가 있느냐. 작은 잘생긴 아버지는 어쨌든 되거든요. 근데 우리 작은 아버지셔. 작은 잘생긴 아버지. 이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으면 합성하고 되면 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기준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좀 어렵긴 합니다. 우리 띄고 말이라고 하는 건 비동사. 구. 문법적 맞죠? 네, 뭐 당연히 맞죠. 네. 질문에 의도가 뭔가요? 그냥 부서졌다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의 우리말은 정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말을 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의 말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의 말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띄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말을 붙여 쓰든 우리 띄고 말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파생어. 기침은 그냥 단일어예요. 기치다에 미음이 붙은 게 아니죠. 그래서 얘는 단일어고. 헛기침은 이제 접두사가 붙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바느질. 어떤 일을 하는, 뭐,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하는 뭐, 그런 일. 지금 헛기침과 바느질 같은 경우는 품사를 바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근데 많다에서 많이가 붙었어요. 그럼 많이는 뭐가 붙었어요? 이런 점미사를 무슨 점미사라고 하죠? 부사파생 점미사가 붙어서 완전히 부사로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문법적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접두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은 예로서 군침과 새파랗다가 있고요. 정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으로서는 구경꾼, 얼음이 있는데요. 꾼이라는 것은 보통이에요. 자, 보통 그 일을 좀 전문적으로 하거나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이제 꾼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죠. 사냥꾼, 사냥을 전문적으로. 사기꾼, 좋은 건 아니지만 사기를 전문적으로 치는 놈들. 그런데 구경꾼은 구경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직업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꾼은 조금 달라요. 뭔가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뿐입니다. 직업이나 전문성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 똑같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얼음은 뭐 얼다라는 동사를 얼음이라는 명사로 바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 밑에 확인하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군침을 보시면 공연이 입안에 도는 침이니까 문법상 변화가 없어요. 접두사는 문법상 변화가 없구나. 치솟다는 이 치가 뭘 의미하죠? 치가 붙으면? 그러니까 강조도 조금 뜻을 좀 풀이를 해서 한다면? 높게. 그렇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힘차게 이런 느낌을 더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치가 접두사로 쓰는 경우 말고요. 이 부딪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우리는 부딪다를 쓰지 않고요. 보통 여기에 히를 넣든지 치를 넣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부딪히다는 피동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디서가 뭐 황소라든가 자동차가 와서 나를 내가 부딪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당한 거죠, 내가. 그러면 이제 이게 희가 들어가서 뭐 피동동의사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치가 들어가면요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부딪다라는 게 이렇게 둘이 동시에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부딪는 건데 치가 들어가면 뭐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세게 부딪는 느낌? 그래서 이 치가 들어가는 것도 이것도 정미사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랑 우리 치솟대 치랑 다른 의미의 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는지 몰랐겠지만 이런 말도 있어요. 이 치를 여기다 쓸 수 있어요. 다 치다. 그럼 물을 세게 닫았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치를 한번 봤고요. 뭐 나무꾼, 뭐 이거는 뭐 넘어갈게요. 뭐 변화 없고 사랑스럽다. 아까 말씀드렸죠? 명사를 형용사로. 믿음은 동사를 명사로. 웃기다는 품사를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안 바꾸죠. 그러나 뭐는 바꾸죠? 문법적 의미. 주동을 사동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어떤 문법적 성질을 좀 바꿔주기 때문에 품사를 바꾸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접사는 문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하네. 열심히 수업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못 나갔지? 더 열심히 해서. 아니 쉬는 시간도 많이 안 줬는데 이상하네. 다음 주부터는 일단은 이제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는 없으니까 이제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고요. 자, 숙제는 아까 말했던 세 쪽하고요. 우리 공부하던 이 교재 있죠? 뒤로 넘기시면 모의고사 형태의 단어의 짜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외우라고 하면 일단 힘드실 거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하나를 다 푸는 것보다는 좀 나눠서 조금씩 계속 푸는 게 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가 아마 75번부터 있나요? 7번. 그 다음에 130번 정도까지 있을 거예요. 132번? 그럼 딱 중간 잘라서 몇 번까지 하면 될까? 한 106번 정도까지 하면 딱 맞지 않을까요? 오. 맞습니까? 네, 뭐 놀랄 거 없어요. 어제 내준 거 그대로예요. 괜히 머릿속으로 계산한 척 한 거예요. 어제랑 똑같이 숙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쪽이나 106쪽까지 풀어서 따로 안 보내셔도 돼요. 그때 그 다음 주까지 잘만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